오늘은 3단원 삼국의 성장과 체제 정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단어는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부여, 고구려, 옥조, 동의, 마음, 변한, 진안 이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고구려가 부여랑 옥조, 동해를 차지하고 고구려라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한에 있었던 백제국이 마한 지역을 모두 다 차지하고 백제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다음 변환에 있었던 나라가 이제 가야 연맹을 건국을 하게 되고 진안에 있었던 사로국이 우리가 아는 신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나오는 삼국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고구려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배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공통은 뭐냐면 주제가 중앙집권 국가예요. 중앙집권 국가. 이거는 다른 친구가 설명을 해줄 텐데, 중앙집권 국가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내용에 보면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었잖아요. 앞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 갔냐? 여기 보면은 부여만 하더라도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었는데 중앙집권이라는 것은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왕에게 모든 국가의 권력이 집중된다. 그래서 중앙집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와요. 그 특징들은 이 네 번째 해주는 친구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겠지만 보면 여기 뭐 율령을 반포한다, 불교를 수용한다, 지방간을 파견한다, 또 정복 전쟁을 일으킨다. 또 어디 갔냐? 관리의 등급이 마련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중앙집권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언제부터 어느 왕 때 중앙집권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게 지금의 내용입니다. 자, 고구려 한번 볼게요. 고구려는 수도를 압록강 근처 국내성 지역으로 옮긴 뒤 수도가 원래 졸본이었었잖아요. 졸본에서 이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뒤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왕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귀족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였고 음, 과거 부족장 출신들인 이 귀족들의 권한이 강했다라고 했습니다. 왕위의 부자 계승도 정착하지 못하였다. 부자는 아비 부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 중에서도 그 아버지의 아들 이 한 집안에서만 계속 왕이 나오면 그 집안의 권력이 강한 거지. 그 집안이 이제 왕권이 되는 거예요. 왕의 권력이 강한 것을 뜻하는데 여러 집안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된다거나 여러 부족 출신들 가문에서 돌아오면서 왕이 된다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왕권이 점차 강화되면서 고구려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오늘의 키 포인트는 이 중앙집권 국가예요. 중앙, 즉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뿅 하고 바로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구려 역대 왕들의 시기에서 조금 조금씩 이것들이 쌓여서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때문에 각 왕별로 어떻게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태종왕, 왕 중에서 고구려 왕 중에 태종왕이라는 왕 때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냐면 옥저를 정복하고 옥저 기억납니까? 우리 동해 옥저 동해할 때 이 옥저죠. 옥저를 이제 고구려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태조왕 때. 봐봐. 전쟁을 일으켜서 왕이 땅을 넓혔어요. 그럼 그 땅은 왕의 땅이 되는 거고 그 땅에 나는 백성들도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는 세금도 왕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왕은 부자가 되고 그 백성들을 또 왕을 위한 군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족들보다 왕의 재산도 늘어나고 왕의 군사력도 강해지고 왕권이 강해지는 거지. 이제 영역을 정복을 해서 왕의 영토를 넓힐수록 그다음에 태조왕인 말고 13세기 이후에는 관리의 등급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관리의 등급이라는 것은 왕 밑에 신하들을 이제 왕 밑에 일렬로
줄 세우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등급을 매긴 겁니다. 이거는 왕은 중심으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관리가 동급이 아니야. 왕과 귀족이 동급이 아니고 왕 제외하고 전부 다 왕 밑에야. 그런데 이런 것들도 너는 높은 등급, 너는 중간 등급, 너는 낮은 등급에서 등급을 매기는 걸 관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왕위의 부자 계승 이것도 한 가문에서만 그 왕이 계속 나온다라는 말은 그 가문의 힘이 강해지는 걸 뜻하는 거죠. 그 가문이 왕족이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제도 역시 정비되어 왕이 파견한 지방관, 그러니까 각 지방도 원래는 과거에 부족장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알아서 다스렸었거든요.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그런데 왕이 파견한 지방관이 이제는 그 부족장 출신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 보낸 지방관이 그 지방을 직접 지배하는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왕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미천왕 때에는 서원평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낙랑군과 대방군을 병합하였다. 그래서 선생님 조금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 낙랑군과 대방군 의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 밑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것도 고조선이 망하고 중국의 한나라가 고조선을 이제 무너뜨렸잖아. 무너뜨리고 여기다가 네 개의 한나라의 행정구역을 설치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낙랑군과 대방군은 이제 중국 세력이 세워놨던 행정구역인데 이걸 다 이제 고구려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고국 원앙 때는 전현이라는 나라의 침공으로 국내성이 함락되고 백제 침략으로 왕이 전사하는 등 좀 위기가 닥쳤었던 시기가 고국 원앙 때예요. 자, 그러나 고구려는 체제를 정비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왕은 요 사람이에요. 소수리망, 소수리망. 별표입니다. 소수리망 별표예요. 그 별표 어디 갔니? 별표 그리기 해볼까요? 별표, 소수리망 별표예요. 자, 왜 소수리망이 별표냐면 중앙집권에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소수리망이기 때문인데 볼게요. 전진이라는 중국 나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사상적 통일을 도모하였다. 불교라는 것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종교예요. 근데 이 불교가 왜 왕권 강화랑 관련이 되냐면 원래 부족별로 믿었었던 신들이 다 달랐어요. 그 부족장 출신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적 지배자이자 제사장의 역할까지 했던 게 부족장을 지냈던 그 가문들의 역할이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그런데 이게 다 왕의 땅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각각 믿는 종교가 달랐던 거지. 그걸 왕이 가지고 온 불교로 다 통일을 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부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대신 왕이 그 종교적인 권위까지 가져가는 게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더 유치하게 원래는 불교가 그런 종교는 아니지만 중국과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불교에서 믿는 신은 부처잖아요. 그러면 왕이 곧 부처다. 라고 하는 그런 왕권을 강화하는데 불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여 사상적 통일을 도모하였고 태학, 이건 학교예요, 학교.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학교는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유학은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지와 관련되는 학문이 유학이에요. 근데 이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충효야.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학문이 바로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을 강조하는 학문이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다. 라는 것도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여 모두가 같은 법률의 지배를 받게 하였다. 자, 율령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왕이 만든 법의 율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앙집권과 관련이 되냐면 그 전에는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부족장들이 각각의 부족마다 법이 다 달랐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나라로 왕이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 그 전에 부족장들이 관례상 또 뭐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용했었던 부족마다 다 달랐었던 법 체계를 싹 없애버리고 왕이 발표한 법률인 율령에 따라서 모두 다 통일되게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중앙집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로써 고구려는 봐봐. 국왕 중심의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거 이해 가나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중앙 집권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는 태조왕 때 중앙 집권을 위해서 이런 모습, 3세기 이후에도 이런 모습, 그다음 미천왕 때는 이런 모습, 소수림왕 때는 불교, 태학, 율령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서 고구려가 중앙 집권화 되었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